안녕하세요. IT 전문가로 가는 길을 에스코트할 장문석입니다. 에스코트 C 언어에서는 문법, 구현뿐만 아니라 설계 능력도 에스코트 해드릴게요. 언제나 휴일 출판사의 IT 전문가로 가는 길 시리즈와 함께 여러분의 IT 전문가의 꿈을 키워나가세요. 챕터 1 동영상에서는 C 언어 문법과 프로그래밍 학습에 앞서 간단한 소개를 할게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C 언어 소개와 C 언어 문법 요소 그리고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이를 통해 C 언어 문법 요소를 간략하게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로 편집한 소스를 컴파일하고 링킹 및 디버깅 하는 것에 대해 다룰게요. 먼저 C 언어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미국의 홀러리스가 기차표를 개찰하는 것을 보고 청구카드를 이용하여 정보를 보호한 것에서 출발했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언어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은 1950년대 포츄란과 코볼의 탄생부터입니다. 그리고 계속된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전 속에서 1969년 벨 연구소에서 비언어를 만들게 됩니다. 비언어는 현재도 서버 시스템의 운영체제로 유명한 유닉스 운영체제를 만들 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971년에 C 언어가 탄생하게 되는데 유닉스를 만들 때 사용한 비언어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C 언어의 탄생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달리 기억장치의 주소와 하드웨어 장치를 기술하고 제어할 수 있게 포인터 형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C 언어는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사람이 사용하는 자연어와 매우 흡사한 문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C 언어는 기계어에 가까운 저수준 언어의 특징과 사람이 사용하는 자연어의 특징을 갖고 있는 고수준 언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C++ 언어와 자바, C# 등의 언어는 모두 C 언어가 발전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은 크게 데이터를 표현한 문법과 수행할 일을 표현하는 문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C 언어는 이 외에도 매크로 문법이 추가로 있습니다. 데이터를 표현하는 문법에는 데이터 종류에 따라 필요한 메모리 크기와 코드에서의 개발자 표현과 메모리 값과의 관계를 약속한 형식, 실제 프로그램의 메모리를 구체적으로 할당받아 사용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의 메모리는 유한 자원이어서 표현 범위를 정하여 약속한 메모리 사이즈만큼 할당받아 값을 표현할 수 있게 약속하였는데 C 언어의 형식에는 문자와 정수, 실수를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예약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형식의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이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배열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논리적 메모리 주소를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포인터를 선언할 수 있게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발자가 프로그램 목적에 따라 형식을 정의할 수 있게 사용자 정의 형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 언어에서 수행할 일을 표현하는 문법은 표현식과 구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표현식에는 연산식, 조건식 등이 있고 구문을 구성하는 요소로 가장 기초적인 문법입니다. 그리고 구문은 하나의 세미콜론으로 표현하는 선언문과 대인문을 비롯하여 블록으로 구성하는 스위치, 케이스문, 함수 정의문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자는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에서 명확하게 표현식과 구문을 구분하진 않지만 크게 불편하거나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에스코트 C에서는 기초적인 문법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구분하기 위해 표현식과 구문을 분리하였지만 여러분께서 이 둘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3장에서 표현식과 구문을 다루고 매크로 문법도 3장에서 다룰게요. 그리고 구문 중에서 함수는 6장에서 별도로 다룰 것입니다. 이 외에도 프로그래밍에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동적 메모리 할당은 7장에서 파일 입출력은 10장에서 다룰게요. 그리고
10장에서 메인 함수 매개 변수를 다루고 고급 표현인 함수 포인터와 콜백도 12장에서 다루겠습니다. 특히 7장 사용자 정의 형식이 끝나면 8장부터 다루는 내용은 모두 프로그래밍 실습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첫 번째 응용 프로그램인 헬로우 월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C 언어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간략히 살펴봅시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할 때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몸으로 직접 해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여기에서는 콘솔 화면에 헬로 월드를 출력하고 종료하는 아주 간단한 그리고 그 유명한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복잡한 문법을 사용하는 부분은 없지만 C 언어의 문법 요소를 설명하기에는 적당한 프로그램입니다. 에스코트 C에서는 편의상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2010에서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선택하세요. 단축키는 Ctrl Shift N입니다. 그리고 새 프로젝트 창에서 비주얼 C++ 언어와 윈32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시고 프로젝트 위치는 여러분이 작업할 폴더를 선택한 후에 프로젝트 입력을 입력하세요. 여기에서는 Hello World라고 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윈32 응용 프로그램 마법사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설정하는데 여기에서는 빈 프로젝트로 설정하여 필요한 것을 추가하면서 작업하기로 할게요. 다음 버튼을 누르시고 응용 프로그램 종류는 콘솔 응용 프로그램, 추가 옵션에서 빈 프로젝트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맞춤을 누르십시오. 솔루션 탐색기 창에서 헬로 월드 프로젝트의 소스 파일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컨텍스트 메뉴가 나오죠. 여기에 새 항목을 선택합니다. 새 항목 추가 창에서 C++ 파일을 선택하시고 이름을 작성하세요. 확장자를 명시하지 않고 작성하면 C++ 파일이 추가되고 컴파일 시에 C++ 문법으로 컴파일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C 언어 문법을 다루고 C 문법에 맞게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다룰 것이므로 파일 이름에 명확하게 확장자를 .c를 추가하세요. example.c 추가를 누르시고요. 이제 새로 추가한 소스 파일에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우리가 작성할 프로그램은 헬로 월드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에선 콘솔 화면에 헬로 월드를 출력할 거예요. 프로그램의 진입점은 메인부터 출발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선 표준 출력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을 포함을 할게요.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입니다.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프린트풀을 이용해서 Hello World 여기는 역슬러시죠. 자, 이제 그 유명한 헬로 월드 프로그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가지고는 디버그에 가보면 디버그 시작 F5가 있고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컨트롤 F5가 있습니다. 디버그 하지 않고 실행을 시킬게요. 컨트롤 F5를 누르세요. 보시면 헬로 월드가 잘 출력되고 있죠. 이제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설명해 봅시다. C 언어에서는 실제 프로그램, 실제 코드가 아니지만 코드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쉽게 주석을 달 수 있는 문법을 제공하고 있어요. 슬러시 별표로 시작하고 별표 슬러시로 끝나는 그 사이에 써 있는 것들은 전부 주석이 됩니다. 그리고 슬러시 두 개를 하고 그 뒤에 내용을 쓰게 되면 뒤에 내용은 주석이 됩니다. 그 앞에 얘기했다시피 샵 include studio 헤더는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을 포함하는 포함문입니다. C 언어로 작성한 코드는 컴파일러가 기계어로 번역하는데 이를 컴파일이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코드에 이와 같이 샵이 붙게 되게 되면 샵이 붙어 있는 구문은 컴파일러가 컴파일하기 전에 약속된 매크로에 의해 코드가 전개됩니다. 이처럼 컴파일 전에 처리를 한다고 해서 전 처리기에 의해 매크로가 전개된다고 말을 합니다. 매크로 구문 중에 샵 include는 뒤에 명시한 파일을 이 소스 코드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스튜디오 헤더는 표준 입출력, 즉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구문의 자세한 내용은 사장 표현식과 구문에서 다룰게요. 그리고 메인은 프로그램의 진입점입니다.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프로그램의 이미지가 메모리에 로딩되고 표준 입출력 장치 파일이 여는 작업 등을 수행한 후에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 중에는 메인 함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즉 개발자 관점에서는 메인 함수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메인 함수를 프로그램 진입점이라 합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는 다른 함수와 달리 함수 이름과 입력 매개 변수 리스트, 반환 형식이 시스템에서 결정한 함수인데 함수에 대해서는 6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메인 함수의 입력 매개 변수 리스트는 11장에서 다룰게요. 그리고 C 언어에서는 블레이스를 열고 블레이스로 닫으면 이 블레이스 내부에 있는 게 하나의 블럭이 되는데 함수 정의문처럼 다른 문법에 의해 반드시 명시해야 할 때가 있고 단순히 가독성이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블록은 여러 문법을 다루면서 필요할 때마다 다룰게요. 여기에 printf hello world가 있는 부분이 함수 호출문입니다. 그 중에서 printf는 표준 출력에 원하는 포맷에 맞게 출력하는 함수예요. 앞에 include studio를 명시한 이유도 printf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표준 입출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사장 표현식과 구문에서 다루고 함수는 6장에서 다룰 거예요. 그리고 표준 입출력은 실제로는 파일 입출력인데 이 부분은 10장 파일 입출력에서 다룰게요. 마지막으로 return zero는 결과 반환문입니다. return문은 함수 수행 중간에 함수를 끝낼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메인처럼 반환 형식이 있는 함수에서는 반환 값을 명시하여 호출하는 것으로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return문은 6장 함수에서 다룰게요. 이상으로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마칠게요. 여러분은 책을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개발 도구를 이용하여 체험을 통해 경험적 지식을 쌓아 나가세요. 프로그램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실제 작성 능력을 키우기 힘듭니다. 그리고 IT 전문가로 가는 길 시리즈 에스코트 C에서는 9장 프로그래밍 실습부터 12장까지는 실제 프로그램 소재를 점진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이 책을 이용하여 C 언어 문법과 프로그래밍 능력뿐만 아니라 설계 능력과 간단한 케이스 도구 사용법도 익혀 균형이 있는 엔지니어가 되세요. 이번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로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먼저 개발자는 소스 코드를 편집하겠죠. 이와 같이 편집한 것을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기계어로 번역하는 걸 우리는 컴파일이라 얘기합니다. 소스 파일에 가서 컴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단축키는 컨트롤 F7입니다. 그리고 소스 파일이 여러 개로 되어 있을 경우엔 소스 파일마다 컴파일이 됩니다. 즉 C 컴파일러의 컴파일 단위는 소스 파일입니다. 주의할 점은 헤더 파일은 컴파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헤더 파일은 소스 파일에서 샵 include 매크로 포함문을 사용해서 소스 파일을 포함하면 포함한 소스 파일과 같이 컴파일 될 수는 있지만 헤더 파일 자체를 컴파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컴파일 과정과 링킹 과정을 합쳐서 빌드라고 합니다. 빌드는 F6을 누르면 솔루션 빌드이고 Shift F6을 누르면 프로젝트 빌드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소스 파일에 추가 새 항목 A.C를 추가하고요. A.C에 간단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return A 플러스 B. 그리고 설명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헤더 파일을 A.헤더라고 하지 않고 C.헤더라고 명명을 할게요. int add int 아까 A.C에서 만든 함수와 시그니처가 같은 선언문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함수에 대한 문법은 6장에서 배운다고 했죠? 자, 이그젠플에서 약간의 코드를 수정할게요. A.C, C.헤더죠. 네. 이와 같이 콤마로 되어 있는 거 안에 파일명을 쓸 때는 현재 프로젝트에서부터의 상대 경로입니다. 한번 printf 10진수로 출력해 주세요. add 함수에 2와 4를 입력 인자로 넣어서 빌드해 볼게요. 빌드 문법적 오류는 없네요. 프로젝트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폴더에 서버 폴더로 디버그 폴더가 있죠. 가서 보시면 유형 중에 오브젝트 파일이 a.obj와 example.obj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소스 파일 단위로 컴파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컴파일 된 거를 하나로 합쳐서 링킹을 하는데 링킹한 파일은 솔루션 폴더에 디버그에 가보면 helloworld.exe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스를 편집한 것을 컴파일하여 기계어로 번역을 하고 링킹 과정을 통해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컴파일 과정과 링킹 과정을 합쳐서 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게 언제나 완벽한 논리로 작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작성한 코드에 어떠한 논리적 결함이 있는지 디버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디버깅 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는 F9을 통해서 이와 같이 브레이크 포인터를 설정하거나 다시 한번 눌러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우스 클릭을 해서 브레이크 포인터를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한번 브레이크 포인터를 설정을 하고요.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하면 디버그 모드로 시작을 누르게 되면 브레이크 포인터를 지정하기 이전까지 수행돼서 브레이크 포인터 지정된 부분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부로 들어갈 때는 F11로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혹은 F10을 누르게 되면 프로시저 단위로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디버깅 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조사식을 쓸 수가 있어요. 디버깅 중지를 하고 다시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간 다음에 F11로 add 함수 내부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변수를 쓰게 되면 그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은 단순히 편집과 빌드 과정에서 문법적 오류를 잡는 것 외에도 디버깅 능력을 키워 논리적 버그를 줄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문법적 오류를 잡는 것이나 디버깅 과정은 책의 지면으로 전달하는 거 한계가 있죠. 지금처럼 강의 동영상을 보시고 또 여러분이 직접 컴파일을 하다가 오류가 나면 오류 메시지를 확인하고 또 디버깅 관련 메뉴를 자주 사용하세요. 프로그램 진행을 자주 추적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프로그래밍 능력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1장 동영상 강의를 마칠게요. 여러분들은 실력 다지기를 빠지지 마시고 하시고 다음 장 형식 개요에서 만나요.